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 재단은 2011년 9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고려호텔 연회장에서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심의 소리, 호루라기 재단을 만들어 보자며 11명의 발기인이 함께했고요. 그해 11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증도 교부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0일에는 영등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하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게 호루라기 재단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고려정보통신 박선호 대표의 통큰 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재단이 11년간 꾸준히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재단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으로 거액을 후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물풀의 기금을 만들어주신 이아무개 선생님. 2021년 2월부터 매달 공익제보자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민들레 기금을 조성해 주신 안은선 선생님과 그 딸의 뜻에 공감해 기부에 동참해주고 계신 안 선생님의 어머님 김경자 여사님, 5년여 동안 재단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계신 자연드림 씨앗재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재단에 매년 큰 돈을 후원해주시는 ICBan크의 김종우 대표님, 그리고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있는 많은 정기 후원자와 일시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호루라기 재단은 지난 11년 동안 공익제보자들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공익제보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호루라기 부는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뚜렷한 업적을 남긴 공익제보자를 선정하여 호루라기상을 수여하는 것인데요. 호루라기상 시상식은 공익제보의 의미를 일깨우고 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호루라기 언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공익제보 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선정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물풀의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민들레 기금을 만들어서 제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들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불법 비리 행위를 호루라기 재단을 통해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공익제보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해고, 소송 등을 겪는 공익제보자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은 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기희생적 고발을 했지만 조직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이들 공익제보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하려 할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변호를 해줄까 하는 걱정도 앞서기 마련입니다. 저희 재단에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재단과 협약을 맺은 변호사들이 헌신적으로 공익제보자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공익제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재단으로부터 소액의 비용만 받고 변호를 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들을 위해 호루라기 재단은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공익제보 후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익제보자 아카이브 제작, 창립 10주년 기념도서 2권 편찬, 공익제보자 인권 실태조사, 법률 지원 사업 보고, 재단 홍보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익제보라는 책자는 한국사회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공익제보 도서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문옥 전 감사관, 류영준 교수, 서지원 전 검사, 신인술 기사, 전응섭 교사 등 주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풀어낸 호루라기를 불다 공익제보자 5인 이야기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이 밖에도 공익제보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써왔습니다. 2018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이른바 호부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사학비리와 군대비리, 검찰 내부 고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등의 제목으로 나간 유튜브에는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출연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호루라기 시즌2 유튜브 아카데미를 내보냈습니다. 영화, 역사, 언론, 미술, 문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익제보자들을 연결해 공익제보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요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와 이문옥 전 감사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등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공익제보자들이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는 호루라기 TV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가운데 김주원, 정경원, 김대월, 전용조, 이지문 총 5편의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호루라기 TV 휘슬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야즈마 츠카사 씨, 던킨 도너츠 불량위생환경 고발자 조연일 등을 인터뷰하여 방송했습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호루라기 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 실천운동 등 관련 단체가 공익제보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익제보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미흡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자의 의로운 도전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호루라기 재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와 비리에 맞선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